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TV님, 목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태국 여행, 태국에 가셨군요. 이야, 아니, 근데 지금 비행기표 엄청 비싸지 않나요? 이란 전쟁 때문에. 네, 어쨌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태국에서 이렇게 또 한통역 방송에 접속해갖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무소속 한동훈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 무소속을 써야 돼. 앞에. 이제는 앞으로 무소속 한동훈이야. 예, 한동훈의 호는 무소속. 국힘이 아니라 무소속이다. 아직도 이게 우리가 동의합니다. 하필 위원님. 우리부터 명확하게 국힘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무소속을. 감사합니다. 예.
예, 한통영 방송 26년 4월 30일 방송 하정우 초장의 끝 악수 후 손털기 논란. 이거 아주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나오면 안 돼. 불안불안했어. 하정우 정치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당선되면 차기 대권 가도 가고 한동훈이 낙선되더라도 보수 재건 역할한다. 이건 뭐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이런 평가를 갖다가 해준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언론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네요. 여러분, 이거 헌법 개정한다는데 혹시 뭘 개정하는지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 문득 그 생각이 났어. 이거 뭐 같이 투표한다면서요. 그 6월 3일 지방선거 때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전국민 투표를 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무슨 내용을 알아야 뭘 찬성하든 반대하든 할 거 아닙니까? 혹시 뭐를 헌법 개 중에 뭘 고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야,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왜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죠? 그것도 난 이해가 안 가. 참, 나라가 아주 골고루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시작을 갖다가 이게, 전쟁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쨌든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SNS에 이렇게 본인이 총 들고 선글라스 낀 이거 해갖고 뭐야 더 이상 착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서명해라. 비핵협정에 빨리 서명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아쉬울 건 하나도 없어요. 이란이 지금 이란은 이제 공식적으로 보도가 돼요. 한국 언론에도 보도가 나더만요. 제가 왜 그랬잖아요. 왜 한국 언론은 그 이란 내부 상황을 하나도 보도를 안 하느냐. 마치 뭐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자 한 명이 자기가 뭐 이란 대사관을 인터뷰해 봤는데 평온하다. 그걸 정말 보도를 했다네. 내가 그걸 들었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야, 저거 너무 무책임한, 아니, 그분은 SNS도 검색 안 해봐요. SNS 보면 막, 사람 죽고 난리 나고, 그런 걸 갖다가, 모르고 그냥 전화 한 통화 띠익 해갖고, 거기 이란 대사관이죠? 상황 어떻습니까? 평온합니다. 오케이. 평온하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기자로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오늘 방송 보니까, 뭐 이란 내부에 시위가 난리가 났고 환율 엄청 뛰고 그다음에 그 돈 가치가 이제 왕창 떨어지니까 식료품 가게에 보면은 물건이 없고 저간 뭐 난리가 났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 기억으로 처음 보도했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이 처음으로 이란의 내부 속사정을 보도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거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국 언론들이 정규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SNS를 검색해갖고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월요일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주말 협상 결렬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권을 계속 통제하는 것을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에 출연한 루비오 장관은 협상 결렬 이후 이란이 해협 개방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은 이란이 어떤 선박의 통행권을 결정하거나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무슨 뭐 30억 달러 이런 게 안 통한다고 그랬죠. 루비오 장관은 만약 그들이 말하는 해역 개방이 이란과 협력하고 우리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해역을 개방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폭파시키고 배상금을 내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해협 개방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또한 이란이 국제수로의 통행권과 통행료를 결정하는 체제를 정상화할 수 없으며 우리는 그러한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악시옥스에 따르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복잡한 논의를 미루는 조건으로 호르무즈 재개방하고 전쟁을 종식한 뒤에는 미국에 진출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어제 설명했죠. 지금 이란의 작전은 뭐냐? 일단 종전하고 그 다음에 핵 문제, 뭐 핵을 갖다가 뭐 우라늄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종전 후에 서로 다시 협의하자. 이게 이제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안인데 미국은 이걸 받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무장관의 어떤 그 발언도 뭐 미국이 강경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악시옥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는 폭격보다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폭격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봉쇄를 하니까 그 혁명 수비대가 발작을 하더라. 폭격할 때는 뭐 민간인이 죽거나 어떤 뭐 상관없어. 뭐 이러고 있다가 이게 봉쇄라니까 자기 목에 딱 칼이 들어오고 돈줄이 재니까 아주 발작을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트럼프가 깨달은 거죠. 이게 봉쇄가 더 효과적이구나. 이란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앞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고 그랬다고 악시옥스는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봉쇄를 해제를 위한 합의를 원하지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는 한 봉쇄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제 봉쇄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하면서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그 혁명수비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트럼프의 전략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찾아갖고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공세가 폭격보다 낫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이 그렇게 오래 끌고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란이 계속 사인을 안 하면 일단은 이제 미국에서 그냥 자가 승리, 우리 승리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대신에 항공모함을 갖다가 이게 그 최근 그게 아니라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수십 년간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에서 항공모함을 두 대를 아예 박아놨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갖고 항공모함 박아놨. 왜 박아놨느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에서 소비하는 10%의 원유를 갖다가 중동에서 수입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시절처럼 그냥 그 항공모함을,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일단 하고, 종전선언하고, 그다음에 항공모함 두 대 박아놓고, 그다음에 이란 해협을 계속 봉쇄를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트럼프 스스로가 셀프 종선언하고, 어쨌든 뭐, 이란의 카드는 별로 없어요. 이란의 카드는 없는데, 그, 트럼프의 카드는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다. 그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그 매주 화요일마다, 이게 필리핀은 매주 화요일마다 기름값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게 일주일 가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변동, 뭐 오르건 내리건 해서 또 일주일, 뭐 이런 패턴인데, 이번 주에 보니까 갑자기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건 뭐야? 이제 전쟁 끝날 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전쟁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300%까지 올랐다가, 그러니까 50페소에 넣었던 걸 갖다가 160페소, 300% 이상 올랐다가, 그 다음에 2주 전에 200%, 100페소대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80페소대로 내려왔어요. 이번 주에 80페소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뚝뚝뚝 막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그 눈치챘다.
전쟁이 빨리 끝나리라 눈치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이게 확실히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겁 없이 나서는 게 이거 정말 무식한 짓이다. 무리하다. 여러분 이 영상은 뭐 워낙 많이 지금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요거 바로 전에 이게 시장에서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 제가 영상을 갖고 올 수 없어갖고 뭐 저작권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하정우가 시장 가기 전에 기자단에 회견을 해요. 그런데 기자가 뭐 때로 몰려 한 수십 명 몰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완전 한동훈 때문에 이게 그 북값이 핫 이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수십 명 모였으니까 하정우가 당연히 이제 기자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그 영상하고 딱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기자들하고 악수할 때는 손 털기가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잡고서 정중하게 악수 하는데 갑자기 시장 가서 악수할 때는 뭐야? 악수하고 툭툭툭 털고 악수하고 툭툭. 이게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아니라 이 사람하고 악수하고 손 털고 저 사람하고 악수 손 털고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악수할 때하고 이 시장 상인들하고 악수할 때가 너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완전 빼박인 거야. 큰 사고 친 거예요. 정말 이 선거 중에 이런 대형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무슨 손이절이다. 이거는 이제 그 핑계가 안 통해요. 예, 이건 핑계가 안 통합니다. 뭐 하정우가 무슨 뭐 70대 파파 할아버지 아니고 지금 45세인가? 그렇습니다. 정말 차도를 삼켜도 소화를 시킬 그런 나이인데 무슨 놈의 악수할 뻔했다고 손이 절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천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두들겨 맞는데 자, 박민식, 마치 몰법글씨라도 묻은 양, 연신 손을 닦아내던 모습. 그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무의식 중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이제 놓칠 리가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김재섭, 이게 주민을 대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뭔가 고관대작처럼 지역에 내려가서 마치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등을 얻고 있는 유력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악수하자마자 손을 털어버리는 진짜 끔찍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더군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에서 시장의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하고는 갑자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막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사빌경 형님, 저도 한두 번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랬습니다. 이 사람하고 하고 저 사람하고 손 들고 계속 그래요. 제가 이제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에 보면 이제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되게 선거할 때 보면 시장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영화인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그래갖고 막 뭐 거기서 생선 파시는 분, 야채 파시는 분. 여러분 사실 이게 생선에 그거 가면 아무래도 비린내가 나죠. 예. 아니 생선 자체가 비리고 그걸 갖다가 맨날 뭐예요? 손질을 해갖고 팔잖아요. 이거 잘라주세요. 뭐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툭툭툭 해갖고 내장 빼주고.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냄새가 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업상 음식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손에 이렇게 이 음식 맛이 배갖고요. 아주 신경 쓰이는. 아니, 이게 버무리고 뭐 묻히고 뭐하고 이게 한국은 다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열심히 막 시장 상인들하고 뭐 악수하고 허그하고 손잡고 하고 이제 차에 딱 타면 그 운전기사 있잖아요. 운전기사한테 에이씨 들어. 야 알코올 갖고 알코올 손에 칙칙칙칙 뿌리고 팍 하고 에이 들어온 놈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 보면 마치 그거를 보는 듯한 거제도는 손 털지만 이제 하정우가 차에 들어가면 뭐야? 야 알코올 갖고 와. 아이씨.
오늘 이거 뭐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알코올 지식 손 떨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비규 형님, 척기재원 최고위원 계속하냐? 자존심도 없는 인간. 정말 김재원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경북도지사 그렇게 열심히 진작 아마 제일 먼저 활동했을 거야 경북도지사. 그런데 결국은 밀렸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못 받았다. 근데 김재원은 확실히 김재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두껍긴 두꺼운 것 같아. 그거 경북도지사 그거 이렇게 막 운동할 때는 완전히 장동혁 손절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직업을 잃었잖아. 다시 최고위원 나갖고 장동혁 옆에서 무슨 벌레 취급하고 우물 묻은 듯 손을 털었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좀 얼굴이 두꺼워야 될. 근데 한동훈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변했어요. 제가 그 한동훈의 말이 나온 김에 한동훈의 그 변한 모습 딱 한 컷만 보여드리자면, 야,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정말 저는 한동훈이 큰 정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SNS에 올려갖고 어르신 격려장치에서 어르신들 뵙고 배웠습니다. 격려장치에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아니 이 무릎 꿇고 무릎 꿇고 하고 이 시멘트 바닥인데 거기서 무릎 꿇고 큰절을 해. 한동훈 정말 놀랍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변신을 해버리면 이건 천하무적이죠. 이제 앞으로 한동훈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예리하고 정확한 청렴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면 막 아스팔트에서 끈절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 이거 이 무릎 꿇고 이렇게 식탁 이거 잡고 있는 이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 그 사업을 할 때 프랜차이저 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 TGI 프라이데이라고 지금은 있나 모르겠어. 잘 되나 모르겠어. 그때는 잘 됐어요. 그 뭐 아웃백 스테이크 뭐 이런 데가 잘 됐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손님은 앉아 있고 종업원은 서서 주문을 받잖아요. 눈높이를 맞춰. 이게 가이드라인이었어. 매뉴얼이었어. 그래갖고 되게 그 서빙하고 주문받고 이런 거를 여성분이 하잖아요. 젊은 여성분이 하는데 딱 무릎 꿇고 눈높이를 맞추려면 손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낮게 하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갖고 그때 주문을 받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면 뭐 인권이 어떻게 해야 인권단체들이 또 난리가 나갖고 고소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났어. 이 한동훈의 이 사진을 보고 딱 무릎 꿇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변신을 해버리면 정말 무섭다. 앞으로 한동훈을 당해낼 정치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세홍지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변신 정말 대단하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 SNS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정우 씨가 어제 구포사인과 손을 터는 장면을 보고 처음에는 손에 뭐가 묻었거나 이유가 있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다른 영상을 보니 바로 직전에 다른 악수하고 또 손을 씻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이고 반복했다 그런 거예요. 손털기에. 예.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악수할 때는 한 번도 안 그랬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그 기자 간담회 할 때는 악수할 때 뭐 전혀 그런 게 없는 갑자기 시장 가서는 완전 손털기 계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병혁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재영 대표가 뭐예요? 하정우 씨 만나갖고 내가 손털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정우하고 악수하고 내가 먼저 손털기하면 그 느낌이 어떤지, 당사자의 느낌이 어떤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어쨌든 김정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손털기가 아주 장안의 화제가 돼갖고 이게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은요 첫인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인상을 좋게 보잖아요. 그럼 뭐 웬만큼 내가 실수를 해도 아 원래 저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첫인상을 나쁘게 딱 이렇게 인식이 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아,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 아니거든. 저 사람 반맛이거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정우는 이 정치의 첫인상, 이 북구갑이의 첫인상을 갖다가 손털기로 보여줬다. 이거는 회복이 힘들다. 정말 이거 회복이 힘듭니다. 야, 인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정말 이번에는 한동훈을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정청래도 이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하정우가 이제 정치 초년이기 때문에 누군가 붙여줬을 거예요. 책사들을 갖다 붙여줬는데 설마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설마 이것까지 가르쳐 줘야 됐었나 싶을 정도로 아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어디서 감히 손을 털어요? 죽을라고? 정말 이런 것까지 모르나 싶을 정도로 아마 정청래가 이 뒷목을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 이걸 딱 본 순간 아이고 머리야. 내가 쟤를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좀 빡세게 시켜갖고 보내는 건데 야, 저 기본 중에 기본도 저를 모르고서 정치판에 뛰어든다니 정청래가 뒤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네, 사필이 형님, 한동훈은 생선가게 사장님 고무장갑 낀 손으로 악수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정말 한동훈 대표는 마음이 진심이죠. 그렇습니다. 애들한테도 진심이 한동훈 뭐라 그래요? 그 중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투표권 갈릴 때까지 내가 있을 거야. 야 빨리 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주구장창 여기 살겠다. 아, 사필경 형님 아무리 초짜라도 그렇지 경합. 아 정말 이거는 상식 밖에 일이에요, 상식 밖에. 정청래도 아마 실감했을 거야. 야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지? 어쨌든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걸로. 아이고 베로이코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로이코님. 그래서 뭐 온갖 이제 비난. 자 고무적인 게 뭐냐? 제가 그랬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를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이 멤버들. 지난번에는 박민식이 먼저 올라갔는데, 이제 한동훈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한동훈, 북구 시민들 향한 진심 맞나? 실망할 장면 여럿이 있다. 한 번이 아니다. 아주 여러 장면에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영진의 이거는 조금 억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동훈, 하정우라는 임자 만났다. 아니, 이게 급이 같습니까? 이 임자라는 건 뭐예요? 급이 같아야 임자를 만났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정우하고 한동훈이 급이 같습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김정혁, 한동훈과 하정우, 재미있는 승부할듯. 문과인 한동훈이 AI 대화를 주도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을 잘 합하면 한동훈이 앞서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박 야한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 썼다고 하는데 낮에는 박민식을 돕고 밤에는 한동훈을 지지한다. 그러면 투표를 갖다가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힘 사람들 얘기거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낮에는 박민식하고 같이 선거 유세를 다니고 밤에는 한동훈을 지지한다. 야, 이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빨치산이라고
빨치산이 다 산속에 주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정부군을 지지하고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가고 총 들고서 또 먹을 거 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밤에는 빨치산을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한동훈한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에서 돕기는 하지만 지지는 누구를 한다? 한동훈을 한다. 그러니까 뭐야? 투표장 가서 표는 한동훈한테 찍겠다. 지금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주박야한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그 한동훈한테 좋은 지금 환경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마음대로 자기 정치를 펼 수 있는 환경을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만들어줘야겠다. 그런데 그 환경을 갖다가 뜻밖에도 하정우가 만들어줬고 손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야? 박민식하고 같이 선거운동하는 국힘 당원들도 지금 뭡니까? 한동훈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당선이 되면은 차기 대권 가는 거고 낙선이 되더라도 한동훈은 뭐야? 보수 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게 뭐야? 꼭 먹고 알 먹고.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어쨌든 한동훈한테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유, 지원생 한동님, 저 장면은 의식적인 것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동작이라고 봅니다.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손을 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나 비전이 아니라 최고 권력의 기대는 언행이 하정료의 한계이고 지정권 들어서 AI 전문가로서 정부에 영입된 사람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정치판에 무분별하게 나온 것 자체가 부적절, 여러분, 그 하정우가 비판받는 장면은 그런 거예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하정우를 비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사인당 채널에서 작년에 3월 달에 제가 어제 보여드렸죠? 하정우, 그 다음에 한동훈 이렇게 갖고 AI에 대한 대담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둘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AI의 준비 기간은 2년, 3년밖에 안 남았다. 이 골든 타임이 지금 2년 내지 3년인데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이 주변 있잖아요. 뭐 중국, 일본, 뭐 미국, 뭐 많은 그 나라들이 지금 AI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우리는 그 경쟁에서 뒤져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정우가 그것 때문에 청와대 AI 수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니,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AI 수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원래.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들어갔으면, 아니, 자기 말대로 2, 3년이 골드타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마무리를 했어야지, 이 사람아. 아니, AI 전문가라는 거를 다 인정하잖아. 하정우가 AI 전문가다. 한동훈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AI 전문가라는 거. 그러면 전문가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뭔가 승부를 걸고 열매를 맺어야지. 아니, 10개월 만에, 아니, 2년이 골드타임이라면서 10개월 만에 하는 척 하다가, 옆에서 정청래 수석거리고, 뭐 수석거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배째르겠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도대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항상 정확하게 보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의 평가가 있잖아요. 북구 시민들 향한 진심이 맞냐 도대체. 네가 그거를 갖다가 차고 나올 정도면 그 2년이라는 골드타임 그거를 갖다가 차고 나올 정도면 정말 북구 시민들을 사랑하고 이 북구를 위해서 나왔다는 그 진심이 그게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꿰뚫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현생 감독님, 한동훈은 무소속이다. 대한민국에서 한동훈이라는 큰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 없기에 한동훈은 무소속이다. 무소속 한동훈, 거대하게 큰 그릇 한동훈, 화이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해야 돼요. 한동훈이 절대 국힘 소속이 아니라는 무소속이라는 이 무소속이라는 건 뭐죠?
국힘에 가까운 게 아니라 제3지대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 무소속이라는 게 소속이 없다잖아. 소속이 없으니까 뭐예요? 중도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럼 무소속 중도 아닙니까? 중도는 뒤집어 보면 뭐예요? 제3지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국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무소속으로 남아있어. 무소속으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제3지대에서 한동훈 신당이 창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가 제가 또 이렇게 한 가지 요즘 약간 특이사항이 있어요. 언론이 이번 선거 지난번 선거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번 선거의 특이사항은 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뉴스토마토. 이거는 선거 때마다 그래도 뉴스토마토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인용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건 뭐죠? 조사 의뢰자가 여론조사의 꽃, 김어준 거죠. 조사기관도 여론조사의 김어준 거죠. 이거를 갖다가 조중동에서 김어준의 여론조사의 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조중동이 안 하던 짓을 할까요? 여론조사의 꽃. 이 김어준의 제가 그랬죠. 김어준의 여론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처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지금 조중동이나 이런 메이저 언론들이 정청래가 22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갖고 지금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이 한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부터 이게 아부하는 거 아닐까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관 여론조사했고 이걸 갖다가 왜 이 메이저에서 이게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갑자기 여론조사의 꽃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 각종 언론에서. 이게 무슨 지금 난리죠? 벌써 정청래가 대통령 되리라 생각하는 겁니까? 낙점을 찍었습니까? 그래서 김어준한테 아부하는 건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래야 언론도 살아남는 것이지. 아이고 지금 52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한통영 방송도 구독자 14,000명 구독자로 좀 돌파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여론조사의 꽃 그리고 뉴스토마토 하정우가 제일 높게 나오네요. 자, 뉴스토마토 35, 26, 28 이렇게 나왔고 여론조사의 꽃 37, 20, 24.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김어준의 입장에서도 이 박민식을 2위로 만들기는 너무 어거지처럼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2등은 한동훈이다.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미디어 토마토도 완전 좌파 중에 좌파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박민식을 2등으로 만들기는 좀 멋쓰겠는지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여론조사 거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게 37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 하면은 27이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을 갖다가 플러스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의 꽃이 근거로 보면은 사실은 한동훈이 하정우를 이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과거의 여론조사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딱 하면은 여론조사의 꽃은 뭐 거의 일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인용을 해갖고 박민영 제가 이 박민영을 왜 인용을 하냐면 지금 극우들의 행태를 이 장동혁을 비롯한 장해찬, 박미영, 기타 등등 이 극우들이 한동훈을 생각하는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이 방향이래요. 정작 한동훈 본인은 후보 등록도 못한
양당 후보에 밀려 꼴찌 신세를 면치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게 어느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꼴찌예요. 3등이에요. 여기 또 44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것보다 더 심해. 어디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호준도 맥시멈 37을 잡았는데 여기는 하정우가 44래. 박민식 24에다가 한동훈이 22래. 그걸 갖다가 캡처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박민영이 한동훈을 갖다가 뒷탁하고 있다. 사실 박민영을 위시한 이제 그 극우들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동혁과 극우들 뭡니까? 무조건 우리는 한동훈만 죽이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하고 제가 뭐 눈을 뜨나 감으나 그냥 한동훈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은 아니다. 음. 한동훈의 변신. 어르신 경로창지에서 어른실을 뵙고 왔습니다. 하고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얘기하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큰절하고 야 정말 한동훈 무섭게 변했다.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예. 뭔가 좀 보여주는 쇼맨십도 있고 진정성도 있고 또 청렴하고 정말 이렇게 저 한동훈의 이제 부족했던 이 면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 정말 이제 무서운 정치인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왜 캡처를 했냐 하면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썼잖아요. 지금 그 지방선거 때 어차피 이제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투표소가 마련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개헌에 대한 투표를 갖다가 지금 같이 하겠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썸네일에 이렇게 썼잖아요. 헌법 개정한다는데 내용 아시는 분 있나요? 아니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 헌법 개정 뭐 투표를 한다는데 그건 팩트예요.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내용을 알아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개정하고 내용을 어떻게 개정한다는 내용을 알아야 헌법 개정 내용을 알아야 그래야 무슨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아니 도대체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지? 내용을 갖다가 국민들이 아는 국민들이 없는데 무슨 투표를 한다는 거야? 하고 찾아봤더니 기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캡처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국회 계엄 해제 요건, 계엄 해제 요건으로 강화, 지역균형 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 그리고 뭐요? 일주일 후에 지금이 이제 4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5월 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정안을 처리한 다음에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 동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세요? 헌법을 고친다는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 헌법 아니 그러면 그 정신이 뭔데? 난 지금 묻고 싶어. 아니 뭘 어떻게 수록을 하겠다는 거야? 응? 아니 민주화 운동에 그 뭐야 부마 운동 5.18 운동, 민주화 운동, 그 정신이 뭡니까? 뭘 어떻게 문구를 만들어 갖고 지금 넣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계엄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 뭐 이해갖고 계엄 해제권으로 뭐 아니 이 문구를 어떻게 넣겠다는 거야? 지역 균형 발전을 의무화라는 건데 아니 뭘 어떻게 문구를 넣어야 지역 발전 균형 의무가 이게 되는 거야, 도대체? 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거는 혹시 바꾸는 거 없는 겁니까?
아니, 내용을 전혀 몰라, 지금 국민들이. 그런데 무식하게 물어붙이고, 일주일 후에 국회도 물어붙이고, 6월 3일 날 지방선거 투표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 야, 이거 정말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예? 아니, 내용을 알려주고 무슨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라고 그래야지. 내용 모르고 무조건 니네들이 동그라미 찍어. 참, 대한민국의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 수준을 높입시다. 음. 여러분, 국민 수준이 높으면 절대 독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날의 칼이죠. 예. 이걸 갖다가 꼭 독재를 하는 쪽, 물론 독재하면 나쁘죠. 나쁜 놈들이죠. 하지만 그 독재를 허용하는 국민의 문제도 국민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국민들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봅시다. 그 역시 그 한동훈한테 그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장동혁 배신 뭐 이런 거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걔도 그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 아직도 정의당 당원일걸요 아마 진중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나 이렇게 하면 항상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방송을 지금 진중 교수 얘기한 게 이제 크게 정말 일타삼피다. 국갑에서 만약에 배지를 달린 일타삼피다. 이 일타삼피의 뜻은 뭐냐? 여기 이제 체크포인트 녹색으로 세 가지 돼 있죠? 대통령의 신복, 하정우를 꺾고 독자적인 정치 입지를 구축했다. 두 번째, 자신을 경계하는 당 지도부와의 기싸움에서 완승했다. 일단 쫓아냈잖아요. 제명하고, 그리고 자객 공천을 했는데, 그거를 다 뚫고서 당선이 되면 기싸움에서 이긴 거죠. 세 번째, 보수 진영 내 독보적인 차기 대권 주자로 등극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뭐 진중권 대표가 한동훈이 잘 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죠. 예. 그 진중권 대표의 그 진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진중권 대표가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 이게 또 대박이 기사가 나는 문화일보. 문화일보는 누가 있죠? 이현종 의원이 논설위원으로 있는 문화일보 어벤져스의 이현종 의원이 의 직장이죠. 에서 속보로 나왔는데 차기 대선 주자 한동훈이 1위를 했어요. 대박 아닙니까? 물론 이제 4년 후 좀 멀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 1위에 한동훈이 등극했다. 12.4%. 그 다음으로는 김민석 11.1%, 조국 10.3%. 거기서 아직 뭐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한동훈이 1등을 했다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 왜? 한동훈 무소속이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니 조국 당대표야. 그래도 당대표고 김민석 국무총리잖아. 2인자. 한동훈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소속도 없어. 무소속이야. 그런데도 1위를 했다. 한동훈의 이 파워가 잠재적인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국힘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사람 중에 하나가 배현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현진이 윤리 회부까지 됐는데 자, 장도혁을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판이다. 그러니까 장동혁이 오지 말라는 거지. 예.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되니까 장동혁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최악의 해당 행위는 후보들 발목 잡는 당대표다. 그러니까 너부터 옷 벗어라. 해당 행위 제명이잖아요. 자, 집안에서 행패 부리는 무능한 가장이다. 이 장동혁이죠. 차라리 미국을 가라. 도움이 안 되니까
한국에서 삐죽삐죽 하지 말고, 왜? 오는 순간에 간표 요인이다. 표 떨어진다. 차라리 미국 가 있어라. 이렇게 연일 하니까 고성국, 실질적인 지분 소유자 아닙니까? 국힘의 고성국 TV에서 어제 그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배현진이가 여긴 배현진 의원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현진이야. 야, 현진아, 네 친구냐?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알 배현진이가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악의적이고 진짜 반복적이에요. 계속 놔주실 거예요? 하고 김광한한테 최고위원. 야, 그러니까 이 김광한이 그 구리시장인가 민주당 지자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 갖고 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그 이 좌파 본색이 드러나는 게 이 절대 권력에 그냥 딱 붙어갖고 무식하게 충성하는. 지금 여기도 넘어오니까 장동혁한테 딱 붙어 무식하게 충성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김광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김광한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내가 조광한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야? 극우를 잡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장동혁 그 친위대장 역할을 하고 고성국 딱 붙어갖고 방송 출연해갖고 백업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답을 보세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하고 그 부글부글을 언급하려면 상당히 안 좋은 언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상대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암적 존재라고 봐야 하겠죠. 배현진 이퀄 국힘의 암이다. 암적 존재다. 이게 시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배현진 의원이 있어서 그나마 수도권에 몇 명이라도 배현진 의원이 공천한 몇 명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구구들은 뭐냐 하면 배현진은 암이다. 암이라는 건 뭐예요? 수술해서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암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암의 특징이 뭐죠? 가만 놔두면 온몸에 퍼져갖고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당이 죽기 전에 어떻게 되냐? 배현진은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죽여야 된다. 이 논리를 갖다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고성국, 조광한 이런 극우들의 생각이다. 뭐 장도혁도 거기 마찬가지겠죠. 이런 국힘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참 국힘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다. 근데 여러분 이 SNS를 이제 검색해 보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한국 리서치에서 김부겸이 43, 추경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가 3시간 전에 최근에 추경호의 그 SNS 페이스북에 보면은 추경호가 46이에요. 추경호가 46이고 그 다음에 김부겸이 42야. 근데 요거는 한국 리서치고 이 추경호가 한 거는 한길 리서치예요. 한길 리서치. 그러니까 다 이 후보마다요. 자기가 압승한 걸 어떻게든지 만들어 갖고 이거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추경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거의 뭐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평택을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조국하고 김용남 과연 누가 왜냐면 김용남이 민주당의 정식 후보잖아요. 자 이제 누가 될 거냐 이래갖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프레시안 결과입니다. 얘는 조국이 23이고 김영리 21이잖아요. 요게 여론조사의 꽃.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여론조사의 꽃을 갖다 대놓고 막 이 메이저 언론들이 인용한다. 이 김어준의 논리에 의하면 김영남이 27이 압도적으로 위고 제가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해야 된다. 김영남이 압도적인 1위고 2위가 오차 범위 밖에서 조국이 21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김영남은 여론조사했고 자기가 27.5 네, 여기 있잖아요. 김영남의 페이스북 27.5 그래 뭐야 조국은 21 제가 압도적으로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보들은 자기가 높게 나온 그런 것 같고 선거 어, 그러니까 투표인이죠. 투표인을 갖다가 현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연 누가 될지. 근데 이제 국힘이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사진 한 장에서 그냥 보여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서울시당 필승 결의대회야. 그럼 필승 결의대회면 단합을 해야 결의지. 필승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똑같은 멤버들이 한쪽은 빨간 옷, 한쪽은 흰 옷 이렇게 입고서 필승 결의를 한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필승 결의가 단합을 해야 필승이 되는데 이 안에서도 벌써 옷부터 단합이 안 돼. 근데 어떻게 필승이 되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 되기가 힘들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다시 빨간 옷을 입었어요. 흰색이 아니라. 그래서 뭐를 갖다가 얘기하는 빨간색 옷 입는 게 망설여지지만 빨간색 입고 이겨보자.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싸워 이기자.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은 뭐야? 국힘이다. 결국 뭐야? 자기의 정체성은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아유 아무래도 장동혁 힘을 빌려야겠네. 극우 힘을 빌려야겠네. 빨간 옷 입고 가는 게 본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오세훈이 이번에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야, 정원호가 서울시장을 사연하면 서울시가 얼마나 망가질까? 그게 걱정이 돼요, 저는. 제 고향이 서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갖고, 정말, 서울을 누구보다도, 익숙하고, 사랑하는 사람. 저는 서울 밖에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예.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사실. 태어나서 계속 주구장창 서울에 있었는데, 그 서울시가 제가 박원순 시장 때 엄청 속이 아팠거든요. 박원순 시장 때 완전 서울이 완전 아작이 나지 않았습니까? 완전 재파저장이 돼버리고 뭔 놈의 무슨 놈의 가게에서 여기저기 가게 생기고 아이고 또다시 이제 그 세상이 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정원호를 통해 갖고 서울시제가 완전히 망가질까. 아, 예. 김영희님, 보통 악수할 땐 장갑 벗고 하지 않나? 얼떨결에 악수하게 된 거라, 어, 장갑 벗을 틈이 없었나? 이거요. 맨손으로 악수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정우 말씀하시는 거죠? 하정우하고 악수한 거는 장갑 끼고 악수한 게 아니라 그냥 맨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세요. 네,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맨손으로 악수를 했는데도 하정우가 계속 손 털고 손 털고 이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수할 때마다 계속 손 털고 손 털고 습관이야 습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불결하다 불결하다 이런 거. 김영님 옷에 뭐 그럴 줄 알았다. 언론에 아무런 관심도 못 받고 지리멸렬.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서울시장을 민주당한테 넘겨준다는 게 정말 속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국힘이 극우화되고 오세훈이 지금 방향을 갖다가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차라리 오세훈이 그냥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딱 깃발을 들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세훈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아, 한동훈과 악수한 아저씨 영상. 아, 예. 근데 한동훈은 사실은 이 진심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뭐 가식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산의 시민들을 사랑하고 내가 뭔가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진심이 있기 때문에 목을 장갑 끼고 하던 뭐 생선을 하던 뭐를 하던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그 뭐야 하정우는 생선을 잡을 때 생선 꼬리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린내는 거 튈까봐 이렇게 예, 잡는다고 하면 한동훈은 양손으로 그냥 덥석 생선 잡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 차이입니다. 결국은 그 차이예요. 예, 서울경이 악수할 때 한 대표가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대표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런 한 대표의 이제 진가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용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월 20일에서 4월 27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한동훈님, 임호수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과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한동훈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인데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보내시고요. 내일이 이제 벌써 금요일이네요.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요. 저는 또 이 불타는 금요일에 내일도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밤늦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페로카님 고맙습니다. 대표님. 아이고, 페로kam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